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재보궐선거 이후에 독대를 가질 예정이라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죠.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여권 고위 관계자 발로 이제 보도에 따르면요,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이제 묵묵부답하던 대통령실이 약 보름 만에 독대를 수용하기로 지금 했다는 겁니다. 만약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글쎄 이 배경은 뭔지를 좀 먼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배경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을 뭐 독대라고 칭할 필요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항상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전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리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국민과 당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근데 이게 소통 자체를 이슈가 되고 그리고 소통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이슈가 되고 이게 마치 파워게임 하듯이 정치적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 네. 이런 자리가 소통이 10번, 100번, 1000번이 되더라도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하지만 진심으로 이게 국가, 국민, 당을 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에 예. 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에 진짜 결과물을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뭐 여기 소통을 안 하겠다라고 했던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일정이 잡히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었겠으나 네. 특히 지금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하루 빨리라도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일치 단결하는 모습들, 방안들을 좀 끄집어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독대가 이루어지는 그 당정 간에 이루어지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독대가 성사가 된다면 과연 이 전국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특히나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밀리고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모양새가 좀 아쉬울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대 시기가 참 중요한데요. 어쨌든 재보궐선거 이후로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재보궐선거의 성적표에 따라서 이 독대에 대한 어떤 의제라든지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에서 그래도 선방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 뜻은 그 강화하고 부산 금정 여기까지는 아마 사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독대 자리에서요, 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논의될지도 지금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김 여사가 활동을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친한계 목소리와 함께 한 대표 발언까지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도 저는 좀 늦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정의 큰 부담이기 때문에 활동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친한계 의원님들 쪽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하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 몰랐는데요.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 화면 보였습니다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대표가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김 여사 활동 자제 필요성을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글쎄요, 당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저런 발언한 것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당내 그 모든 분들의 의견이 각각이에요. 이게 뭐 당론으로 정해진 바도 아니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말 그대로 의혹인 것들이 대다수이고. 네네. 네, 그리고 잘못됐다라고 조금이라도 판단된 건 이미 수사 중에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기소조차 못한 건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김건희 리스크보다 더 심한 것이 지금 우리 당이 민주당의 공격에 대해 부안해동하고 있는 부안해동 리스크가 훨씬 크다.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를 이미 받고 있거나 1심, 2심 판결까지 났거나 예. 네, 이러한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뭐 황운하 의원 말할 것도 없이 수많은 야당의 사람들이 지금 실제 판결까지 난 사람들조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조국당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 예. 네, 그리고 황운하 의원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네. 대표 잘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인데 예. 여당 내에서 지금 스스로 계속 이렇게 부안해동해서 우리가 우리 자살골을 넣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네, 우리들도 민주당처럼 혹은 야당처럼 방어할 부분들은 방어하고 네네. 그리고 공격할 부분들은 더 공격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부안해동을 한다라고 하면 예. 이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중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건 맞지만 총구가 안으로 겨누어진 듯한 모습이라는 네. 얘기를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뭐 일각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한 대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서 당내 세력 결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 한 대표의 행보가 윤 대통령과 선을 긋고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뭐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런 행동들을 보면? 일단 한동훈 대표가 세력화에 나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요? 대통령과의 어떤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저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재보궐선거가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다소 민심과 부합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지 네네. 이게 대통령과의 다른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 이유는 이게 독자 노선을 간다는 것은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 현역들로서도 대안이 없고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대선을 노리고 있는데 자칫 우파 진영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네네.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김민수 대변인께 아까 쭉 얘기해서 이제 총구가 바깥으로 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 보이는데 김 여사의 그 행동이 좀 잠정 중단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의견들은 어떤 식으로 갈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여론이 당장 좋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하는 것들도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그 차별화 전략 관계에 대해서 또 당내에 또 한마디를 하자고 한다면요. 네네. 여기 김영삼 전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했던 이해창 당시 후보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민주당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우리 당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화가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은 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커플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각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올랐다 같이 내렸다 하는 것은 커플링 효과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진짜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권 재집권을 해야 성공한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당도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켜야 당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이게 총구를 안으로 더 이상 향하지 않으면 좋겠다. 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죠. 이 명태균 씨의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 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현역들은 매우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 네. 팩트 체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좀 본인들이 정확히 알아야지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공격할 건 공격하고 이것은 사과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릴 건데 이게 용산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고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까지 어쨌든 이분은 대통령실에서 3급 그러니까 보통의 공무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고위직까지 올라가신 분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험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당원과 국민들이 보시기에 당연히 기강이 무너졌다고 안 좋게 보일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공감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상설 특검에도 지금 이거 명태균 씨를 포함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 생각이잖아요. 네. 그 명태균 씨가 이제 정치 브로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나오는 발언들은 개인적으로나 또 민주당에서는 신빙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지금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은 네. 하나입니다. 네네. 어쨌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어쨌든 돈 거래가 있었는데 네네. 그게 정말로 돈을 빌려서 돈 거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지난 2022년 재보궐 공천에 대한 대가인 건지 예. 만약에 그게 공천 대가라고 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명태균 씨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걸 예.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거지 그 이외에 지금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누가 소개했느니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자택에 갔느냐 안 갔느니도 저는 사실 격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저는 본질이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있잖아요. 뭐 공천 의혹도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밝혀지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총구가 밖으로 향해야 된다. 그다음에 내부가 이제 하나가 돼야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갈등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입장들을 정확하게 좀 정하고 그리고 이게 주의 참모들이 이게 정말로 소통이 되게끔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용산과 당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서 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 브로커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선거판에 수만 사람들, 수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 수만 사람들이 내가 윤석열 만들었다. 내가 누구 만들었다. 예. 내가 뭐 이재명 만들었다 하는 사람들 수천 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갈공명만 스스로 자아자찬 재갈공명만 3,000명, 수만 명에 이르러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까지 휘둘렸냐. 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예. 정확하게 지금 이게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부분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만 따지면 될 문제고 따질 부분이나 있습니까? 공천이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영향력이 있었다면 공천이 됐을 것이고요. 예. 그것도 이 사람이 정말 영향력이 있었다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북한의 특사로 임명됐을 거고요. 네. 이 사람이 지금 하라고 한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 사람 결국에는 혼자 떠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까지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될 이유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니까요. 이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 보이니까 이 내용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 나란히 이 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 부산 금정을 찾았습니다. 한 대표 사흘 만에 다시 부산을 유세를 이제 나선 건데 특히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 뭐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긴 반드시 이겨야 이제 좀 그립감을 잡게 되는 건가요?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 부산 이제 금정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정구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유리한 지역인데 그렇죠. 이 지역에서까지 패배한다라고 하면 이건 당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이게 후보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지지율 차가 많이 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부산 시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을 많이 보여야 될 것이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부산에서만큼은 결코 패배선 안 될 것이다.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당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호남 지역 상황 영광 같은 경우는 뭐 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 거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혁신당이 선전하고 있는 경우는 컨벤션이라보다 신상 효과인 거죠. 신상품 효과? 네, 어쨌든 간에 조국 대표가 내려와서 못 보던 얼굴이 내려와서 돌아다니니까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이 농촌사회 선거운동의 필살기라고 하죠. 농촌 일손 돕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양자 구도가 아닌 삼자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당연히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정도의 다른 야당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부분도 한번 저희가 한번 꼼꼼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이 대표의 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이 발언을 두고요, 여야 대표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도중에도 그만두게 하는 게 바로 개인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저는 탄핵 얘기할 일 없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탄핵 얘기해요. 어떤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겁니다. 그런 거 우겨봐야 좀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대표가 본인은 탄핵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핵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한 여당을 겨냥을 하자 한 대표 구질구질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상황은?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말이 100번 맞죠. 왜냐하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건 방법이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 탄핵, 쿠데타, 혁명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네네. 그럼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탄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면 쿠데타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본인이 한 말이 실수였다라고 생각되면 실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예. 이재명 당대표 이때까지 발언했던 그 역사들을 보면요. 예. 대다수가 거짓으로 점철돼 있어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았냐부터 해서 그런 얘기 있었죠. 면책특권 예. 수없이 얘기해놓고 또 말을 바꾸는 것들부터 해서 그리고 병실에서 체포된 동의안에 대한 부결 읍소한 것까지 예. 정말로 구질구질했던 흔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는 좀 구질구질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말장난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예. 내가 말 실수했다면 말 실수했습니다 정도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탄핵이라는 그 단어만 언급을 안 했지 맥락상으로는 탄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다는 지적인 것 같은데 탄핵을 언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수도 아니고요. 예. 또 탄핵을 언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그건 뭔 겁니까? 아니, 그야말로 탄핵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 탄핵을 주장하지 왜 애들로 돌려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재임 중에 있는 모든 선거는 예.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평가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는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선거를 앞두고 또 험지에 가서 한 이런 유세를 두고 여당의 대표가 저는 구질구질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우리 그래도 보수 정당은 품격이 생명이었는데 예. 너무 어떤 여당의 대표의 말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대표 과거에 사직구장 야구 관람에 대해서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있지만 네. 조금 품격 있는 단어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뭐 일을 못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는 네.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네요. 선거까지는. 아무래도 선거는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논리는 민주당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잘하는 사람은 계속하고 못하는 사람은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이 상설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추천받은 이 특검을 지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거잖아요. 뭐 하면 탄핵이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탄핵 병 걸린 것 같습니다. 탄핵 빼고는 내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시간에 좀 민주당도 민생을 위한 연구를 참 좋겠다. 그리고 상설 특검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나 방어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네, 법으로 이미 2014년도에 여야 동의하에 지금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대통령이 특검이 올라오면은 이거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특검법 자체를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당은 추첨을 하지 못하고 우리 당 민주당이 지금 특검 추천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이것을 법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국회 의결에 의해서도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추천할 수도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많지 않아요. 여기 민주당의 특검거리 잔뜩 깔렸습니다. 네, 우리 당도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상설 특검 민주당 정말로 해야 되는 것들 하자라고 같이 맞불을 놔야지. 예. 지금 현재 22대 국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이게 협치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협치를 조금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를 넣어서 상설특검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월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재명 그 결과가 일루스템 선고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재판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이나 여당의 지지자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의 11월 달의 결과가 사법에 대한 결과가 네네. 만약에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는 전혀 타격감이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대법에서까지 유죄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리스크가 생기는 거지만 네네. 그 전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와 특검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